해외여행을 가면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현지인을 만나거나 한국어가 쓰인 가게를 마주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에 간 일본인은 뜻밖의 상황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어가 유창하고 도시 곳곳은 한국인지 몽골 인구분이 안 갈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인 유튜버 유이뽕 채널에는 한국어가 그냥 통해버리는 신기한 몽골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10년간 한국말을 배운 일본인 유튜버로 이번에 몽골로 여행을 떠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 줄 알았다는 소감을 밝혔고 트렁크에 캐리어를 대신 넣어주던 현지인 택시 기사는 이거 너무 무거운데라며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택시에 오른 후 이번에 몽골에 시유가 생긴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가는 300개 GS25는 200개 있다고 말에 입을 타 물지 못하게입니다. 택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는 커다란 간판이 있었는데 포장이사는 역시 KGBN 한국어 광고가 보였습니다. 유튜버는 택시기사에게 몽골에서는 한국어로 욕을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아서 일하면서 쓰는 일반적인 반말을 배워온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와 GS255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편의점 안에는 한국어 가스, 인아이스크림과 과서울 우유 등 한국에서 수입해간 상품이 대거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길을 걷다가 계속해서 한국 편의점이 나왔고 올리브영까지 발견하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며 약간 신노년 느낌이라고 말하는 등 한국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 몽골 풍경에 신기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손님은 한국에서 1년간 살다가 돌아온 유학생이라면 유창한 한국어 메뉴를 추천해주자 유봉은 5년간 한국어를 배워서는 이 수준이 됐는데 1년간 한국에 있었다는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에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를 마주치거나 가판대에서 신라면과 김치찌개를 발견하고 한국처럼 종이컵에 된 국물을 담아주는 간이 음식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오래 거주했다는 일본인 차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몽골이 한국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몽골과 동탄 신도시를 합쳐 몽탄 신도시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인데 한류풍에 힘입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주관 행사가 몽골의 3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 푹 빠져 한국 여행의 소원이라는 MZ세대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몽골에서의 한류는 1998년 모래시계가 방영되면서 시작됐고 2002년 겨울연가, 2003년 대장금 등이 한류 붐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대장금은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5번 넘게 방송을 했는데 인시대되는 시청률 80% 후번이나 재방송이 됐을 정도입니다. 몽골 TV 방영된 드라마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한국 드라마가 32%, 프로 1위를 해 2위인 미국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몽골은 나라 발전의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국을 선정한 상태인데 사회 곳곳을 한국처럼 바꾸려는 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몽골에서는 이번째 아이마이안 국에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이막의 몽골의 행정구역 단위로 총 21개 지역입니다. 거리에는 한국식 시스템과 한국 산업 브랜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주소 정보 시스템도 한국처럼 구축하기로 하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한국처럼 변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어에 능숙한 몽골인이 많다 보니 한국어만 해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매년 4천 명 정도인데 2021년에는 10,000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부분이 기초한 한국어를 할 줄 알며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 가겠다는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현지 전 세계의 5개 국가에 2008개 세종학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생긴 곳 또한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년 1,000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글날을 맞아 세종학당 한국어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어 쓰기 부문에 몽골 학생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1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8명이 한국어 쓰기 실력을 뽐냈는데 그 중에서도 당당히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 유학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마침내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룬 것과 한국과 몽골의 문화나 생활 양식 등을 한국어로 짜임새 있게 작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부문에선 인도 학습자가 대상을 받았는데
인구수에서 인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몽골에서 한국어 쓰기 부문 대상에 나왔을 만큼 현지 한국어 열풍을 알 수 있습니다. 몽골과의 관계는 다방면에서 호전되어 왔는데 그들이 한국인에게 감동했던 사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슈바이처를 불리는 이태준 선생은 존경받는 한국인 반열에 늘올라 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운동가이니 국당에서 몽골인들 생명을 구하면 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생을 다 바쳤던 인물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이태준 선생 기념 공원이 있는데 그는 세부 프랑스의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사촌 천하인 김규식의 권유로 1914년 혈혈단신 몽골로 건너가 멀리 피치노 독립운동가를 돌보며 묵원학교 건립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이 많이 앓던 질병 치료에 힘썼고 몽골의 마지막 황제 복덕의 주치의까지 맡으며 최고 훈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몽골인 사이에서 이태준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마치 신인이나 극락세계에서 강림한 열의 불을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1921년 38세 때 일본과 기밀한 관계였던 백러시아 조직에 의해 피살당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인에 대한 두터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몽골인들을 감동시킨 한국의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 2017년 몽골에서 고칠 수 없던 병을 한국 대동병원에서 치료받은 14살 학생이 감사의 일화 뜻과 함께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223년 진짜 의사가 되어 당시 의료진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은 몽골 시골 꼬마가 진짜 의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몽골 소녀는 2017년 대동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낙상 사고로 왼손 팔목이 부러졌지만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손목이 기역자로 꺾인 채 살다가 14살 때 부산시와 대동병원이 공동 진행한 나는 의료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자신감을 얻고 울란로에 대해 진학해 꿈을 이룬 것인데 그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꼭 한국에서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은 작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5명 등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몽골 어린이를 치료해줘 현지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 외교 관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많이 한 반면 한국은 민간 차원이다 보니 외교 관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원과 투자는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정말 몽골에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 느껴져 진정성 차원에서 한국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적극 동참해 현지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를 운영하는 BGF 리테. 이른 유니세프와 몽골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계류 사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3년간 약 50만 달러를 부해 몽골 내 1,000가구와 유치원 개소 계류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르는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 주민의 전통 가옥으로 현재도 약 90만 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난방을 위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해 문제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이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발병률도 높습니다. 유가 제공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히터를 사용하고 방풍단 수단 열재를 설치해 보효과가 큰데 일반 게르 대비 열 손실률이 255%가량 낮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화재 위험 또한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인이 겉으로만 느낀 몽골의 한류 열기보다 더 깊은 내면에 한국이 자리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7.4배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345만 명으로 상당히 적고 그 절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거주 중입니다. 한국과 몽골 간 경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몽골이 민주화된 1990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경제 동반자 협정 1차 협상에 이어 지난주 제2차 공식 협상이 울란바토르에서 열렸고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몽골은 구리 텅스텐 우라늄 히트유 등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통합니다. 공급망 안정화가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몽골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몽골 또한 광업이 회의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며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몽골 우수 100대 기업 중 35개는 유통 및 서비스업으로 광산업 다음으로 몽골 경제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은 수교 이후 최대치 5억 4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와이마트 등 한국 기업들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진과 CJ 대한통운 또한 몽골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한진은 지난해 10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이어 올해 3월 몽골 물류기업 투신그룹과 협약을 맺죠. 물류부문 서비스 역량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도심 인근에 연 60만 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골자입니다. 몽골 시장은 1인당 GDP 12천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 성장률은 재작년 4.8% 기록하며 성장세가 가파른 편입니다. 즉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만큼 한국 제품 수요도 급증하는 중인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서운영되는 편의점의 90회엔화 GS25 가장 악하고 있습니다. 유는 2018년 몽골 편의점 시장에 진출해 현지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395가숙개 매장을 열었으며 GS25 또한 현지에 277개 매장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몽골의 최저시급은 하나로 약 2,200원 정도인데 공산품 판매 가격은 한국과 비슷해 편의점 사업성이 뛰어납니다. 현재와 GS25의 전체 해외 점포 중절반 정도가 몽골에 몰려있는 중요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길거리 음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편의점에서 34,000원 하는 도시락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능과 드라마, 음악 등 K 콘텐츠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여기에 나온 라면, 삼각김밥 등이 동반 인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나 유학자 방한했던 몽골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 음식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몽골 국민의 한국행은 지난해 가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2019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는 제품 출시에 앞서 수백 명의 현지 지인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거쳐 3개월 만에 자장면이 8만여 개나 팔렸고 핫파는 1년간 18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김밥 등 한국식 간편식품을 비롯해 토스트, 어묵, 핫도그 등 즉석 조리식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중입니다. GS25 또한 한국식 치킨 상품을 내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편의점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는 버전을 얻고 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에는 카페 25점을 오픈해 한국 먹거리를 편안하게 즐기거나 한국처럼 카페에서 공부하려는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에 다른 프랜차이즈의 몽골 진출도 활발해졌는데 국내에서 매장 수 3,5점을 돌파한 메가커피가 최근 울란바토르에서 첫 해외 매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몽골과 힘을 합쳐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